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른이 동화의 꾸미입니다. 모두들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우셨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혹시 지금도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다면 나는 모른다 하고 관심을 주지 마세요.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되뇌이다 보면 조금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칭찬 한마디 해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은 편안하게 숙면하며 내일을 새롭게 시작할 건강한 에너지를 충전해야 할 때입니다. 깊게 숙면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루의 기억과 감정은 모두 던져버리고 편안하게 누워 천천히 호흡하며 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스르르 꿈나라로 떠나게 될 겁니다. 자, 어른이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꾸미의 어른이 동화. 이번 동화는 모든 어른이들의 가슴속에 한때 로망으로 자리 잡았던 과자집이 등장합니다. 사탕으로 만든 창문과 비스킷 벽돌, 케이크 지붕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달콤한 과자집 안에서 벌어지는 오싹한 모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서로 힘을 합쳐 역경을 이겨낸 사이좋은 오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누이의 뒤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지 않게 주머니 속에 흰 자갈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꾸미의 어른이 동화, 헨젤과 그레텔. 옛날에 깊은 어느 산속 마을에 나무꾼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다. 나무꾼은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어여쁜 두 남매와 새로 맞이한 부인과 함께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다. 나무꾼 가족은 가난했기에 늘 먹을 것이 부족했다. 심지어 그 해에는 온 나라에 아주 심각한 흉년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꾼 가족은 다음날 먹을거리를 걱정하는 신세가 되었다. 매일매일이 걱정의 연속이었다. 어느 날 깊은 밤, 나무꾼은 당장 먹고 살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리저리 한숨을 푹푹 쉬며 뒤척이는 나무꾼에게 아내가 말을 건넸다. 여보, 왜 그렇게 한숨을 쉬세요? 나무꾼이 대답했다. 모아둔 돈도 없고 집에는 먹을거리도 다 떨어졌는데 우리 불쌍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소. 그러자 아내가 어려울 것 없다는 식으로 대답했다. 아, 그게 걱정이세요? 그거라면 아주 손쉽게 해결할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일 새벽에 아이들을 숲속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불을 피우고 아이들에게 빵을 한 덩이씩 나눠준 후에 우리는 일을 하러 갔다가 그대로 집으로 돌아오면 돼요. 아이들은 집을 찾아오지 못하고 숲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자 나무꾼이 펄쩍 뛰며 소리쳤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불쌍한 아이들을 숲속에 버려두고 오자니 그 어린 것들끼리 숲속을 헤맨다면 곧장 굶주린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말 거요. 그러자 아내가 더 크게 화를 내며 대답했다. 당신은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아요. 아이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우리 4명 모두가 함께 굶어 죽고 말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굶어 죽으면 당연히 아이들도 따라서 굶어 죽겠죠. 그런데 아이들을 숲속에 두고 온다면 우리 둘은 어찌 되었든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두 아이를 낳아 기르면 되는 일이고요. 아이들이 죽는 것은 물론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넷이서 다 함께 죽어버리느니 둘이라도 살아남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혹시 누가 알아요? 아이들이 숲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도 있죠. 왜 꼭 애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나무꾼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아내의 말에 결국 세뇌되었고 수긍하고 말았다. 사람이 몹시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판단력도 없어지는 법이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어. 맞아. 넷이 몽땅 죽는 것보다는 둘이라도 사는 게 더 낫겠지. 아이들이 숲속에서 잘 적응해 살아남을 수도 있는 일이고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데려오면 되겠지. 그때 문 밖에서는 헨젤과 그레텔이 이 대화를 고스란히 듣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날 밤 너무도 배가 고파서 도무지 잠에 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침실 밖으로 나와 먹을 것이 없나 찾으며 집안을 돌아다니는 중이었다. 헨젤은 곧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그레텔의 손을 잡고 얼른 집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는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레텔이 서럽게 울면서 말했다. 오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아빠가 우릴 버린대. 호수같이 맑고 파란 그레텔의 눈에서 커다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헨젤이 따뜻한 손으로 그레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뚝, 울지 마, 그레텔.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길은 있기 마련이야. 내가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볼게. 그때 헨젤의 눈에 마당에 가득한 하얀색 자갈들이 보였다. 하얀색 자갈은 달빛을 받아 눈부시게 하얀 빛을 내고 있었다. 헨젤은 하얀색 자갈들을 주워 주머니에 꾹꾹 채워 넣었다. 얼마 후 헨젤의 주머니는 자갈로 가득 차올랐다. 주머니가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자갈을 넣은 헨젤은 그레텔을 데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레텔에게 이불을 꼭꼭 덮어주고 말했다. 그레텔, 걱정하지 말고 푹 자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테니까. 말을 마치고 헨젤도 침대로 가서 편하게 누웠다. 이튿날 새벽이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데도 계모가 방문을 꽝 열어젖히며 소리를 질렀다. 이것들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퍼자고 있는 거야. 어서 일어나. 오늘 너희도 같이 나가 장작을 모아야 해. 계모는 부산을 떨며 찬바람이 쌩쌩 들어오는 창문을 열어 제꼈다. 그레텔은 두려운 눈으로 헨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헨젤은 그레텔을 향해 미소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아이들은 서둘러 채비를 하고 마당으로 내려왔다. 이미 나무꾼과 새엄마는 준비를 마치고 마당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엄마는 오누이가 내려오자 그들에게 말라 비뚤어진 빵을 한 조각 건네주며 말했다. 자, 받아라. 이게 오늘 너희들의 점심이야. 아껴서 먹도록 해라. 헨젤의 주머니는 이미 자갈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빵을 넣을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그레텔이 2개의 빵을 받아 앞치마 속에 잘 넣어두었다. 나무꾼과 계모와 헨젤과 그레텔은 깊은 숲속으로 길을 떠났다. 숲속을 향해 걸어가며 헨젤은 잠깐씩 멈춰서서 주머니에 들어있는 하얀 자갈을 하나씩 떨어뜨렸다. 헨젤이 자꾸만 걸음을 멈추는 것을 눈치챈 나무꾼이 말했다. 헨젤, 왜 그렇게 자꾸 발걸음을 멈추니? 그러자 헨젤이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다. 별일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 집 지붕 위에서 새끼 고양이가 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요. 헨젤은 그렇게 둘러대고 다시 아버지를 따라 걸었다. 그 말을 들은 계모가 헨젤을 한심하다는 듯이 노려보며 말했다. 헨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 저건 새끼 고양이가 아니라 지붕에 반사되는 햇빛이잖아. 물론 그것은 헨젤도 잘 알고 있는 바였다. 한참을 걷고 또 걸은 후 그들은 드디어 목적지였던 깊은 숲속 공터에 이르게 되었다. 나무꾼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얘들아, 지금부터 아버지는 나무를 베어야 하니까 너희들은 그동안 여기서 기다리거라. 그동안 춥지 않도록 불을 지펴줄게. 나뭇가지들을 좀 주워오겠니? 2 오누이는 부지런히 주위에 떨어진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왔다. 그러자 나무꾼은 그 나뭇가지들로 작고 따뜻한 모닥불을 피웠다. 빨갛고 따뜻한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다. 아이들은 꽁꽁 언 2 손을 얼른 모닥불에 대고 녹였다. 불을 피우자마자 계모가 득달같이 말했다. 자, 이제 우리는 나무를 하러 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야 해. 거긴 춥고 위험하니까 너희는 여기서 안전하게 모닥불을 쬐고 있어라. 일을 다 마치면 데리러 올게. 절대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편히 있거라. 2 오누이는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어 쭈뼛거렸지만 계모가 너무도 무섭게 도끼 눈을 치켜뜨는 바람에 따라갈 수가 없었다. 나무꾼과 새엄마가 떠나고 한참이 흘렀다. 오누이는 몸이 어느 정도 따뜻해지니 슬슬 배가 고파졌다. 그래서 그레텔의 앞치마에 넣어두었던 빵을 꺼내어 점심을 먹었다. 배도 부르고 몸도 따뜻해지니 슬슬 잠이 오기 시작했다. 2 오누이는 서로 머리를 기대고 앉아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춥고 매서운 바람과 오싹한 한기에 2 오누이는 눈을 떴다. 모닥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해가 저물어 사방이 깜깜했다. 구름에 가려 달빛도 뜨지 않은 숲속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는 몹시 공포스러웠다. 그레텔은 너무 무서워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오빠, 아빠가 정말로 우리를 버린 거야?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가? 그러자 헨젤이 그레텔을 달래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봐, 그레텔. 구름이 걷히고 달님이 숲속을 환하게 비추면 우리도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정말 얼마가 지나자 서서히 구름이 걷히더니 새하얀 보름달이 환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하얀 달빛이 숲속을 비추자 헨젤이 떨어뜨려 놓은 하얀 자갈이 마치 은화처럼 하얗게 반짝이기 시작했다. 헨젤은 그레텔의 손을 꼭 잡고 떨어뜨려 놓은 흰 자갈을 따라 걸었다. 아이들은 자갈길을 따라 밤새도록 부지런히 걸었고 동이틀 무렵에 무사히 오두막집 마당에 들어설 수 있었다. 아이들이 콩콩콩 문을 두드리자 계모가 문을 열고 나왔다. 계모는 헨젤과 그레텔이 멀쩡히 돌아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들 인기척을 들은 나무꾼이 얼른 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나무꾼은 아이들을 버리고 온 것을 몹시 후회하고 있었기에 헨젤과 그레텔이 돌아온 것을 크게 기뻐하며 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었다. 하지만 그 뒤로도 흉년은 계속되었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갔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나무꾼은 또다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밤새 뒤척이는 나무꾼에게 아내가 말했다. 여보, 지금 상황은 최악이에요. 지금 집에 먹을 거라곤 말라 비뚤어진 빵 조금밖에 없어요. 이걸 먹고 나면 정말로 나무 껍질이나 풀잎을 뜯어먹고 살아야 해요. 굶어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니까요. 이제는 정말로 아이들을 포기해야 해요.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더욱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갑시다. 안 그랬다간 4명 모두 죽고 말 거예요. 넷이 몽땅 죽는 것보다 둘이라도 살아남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이잖아요. 이 말을 듣고 나무꾼은 큰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우리도 잘 알다시피 모든 일은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쉬운 법이다. 나무꾼은 오랜 가난과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래서 그는 결국 또다시 계모의 말에 수긍하고 말았다. 아이들은 이번에도 부부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래서 헨젤은 다시금 흰 자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헨젤은 마당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밀었다. 그런데 문이 너무 꽉 잠겨 있어서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만약 억지로 문을 밀면 삐걱이는 소리를 듣고 계모가 쫓아올 것이 분명했다. 헨젤은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레텔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울지 마, 그레텔. 내일을 위해 일단 잠이나 푹 자두자. 하느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이튿날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데도 계모가 문을 쾅 소리나게 열어젖혔다. 그리고 아이들을 거칠게 깨웠다. 일어나 이것들아, 아직도 포자고 있는 거니? 오늘도 저번처럼 따라 나와 일을 거들거라. 집을 나서며 계모는 아이들에게 점심으로 먹을 빵을 미리 건네주었다. 이번의 빵은 저번에 받은 빵보다 훨씬 더 작았고 돌처럼 딱딱했다.
숲을 향해 걸어가며 헨젤은 주머니 속의 빵을 조금씩 뜯어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어젯밤 문이 꽉 잠겨서 자갈을 줍지 못했기 때문이다. 돌아올 길을 표시할 것이라곤 주머니 속에 말라빠진 빵밖에 없었다. 헨젤이 문득문득 걸음을 멈추는 것을 보고 나무꾼이 물었다. 헨젤, 왜 발걸음을 자꾸 멈추니? 그러자 헨젤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 지붕 위에 앉아있는 하얀 비둘기를 보느라 그랬어요. 그러자 계모가 또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건 비둘기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야. 쓸데없이 미적대지 말고 빨리 따라오기나 해. 나무꾼과 계모는 저번보다 훨씬 더 깊고 깊은 숲속으로 아이들을 데려갔다. 나무꾼은 저번처럼 아이들을 위해 작고 따뜻한 모닥불을 피웠다. 모닥불을 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계모가 말했다. 자, 우리는 나무를 하러 숲으로 들어가야 해. 저녁에 일을 다 끝마치면 데리러 오마.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따뜻하게 불을 쬐고 있어라. 오누이는 나무꾼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계모가 죽일 듯이 노려보는 통에 그러지 못했다. 먼저 번에 성공적으로 집을 찾았던 경험이 있는 헨젤과 그레텔은 저번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불을 쬐었다. 시간이 흘러 배가 고파지자 그레텔은 자신의 빵을 꺼내 헨젤과 나누어 먹었다. 헨젤의 빵은 길을 표시하는데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빵을 먹고 나서 머리를 맞대고 잠이 들었다. 그리고 오싹한 한기에 눈을 떴을 때 모닥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날은 깜깜하게 저물어 있었다. 그레텔이 오들오들 떨며 헨젤에게 말했다. 오빠, 너무 무서워.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 헨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구름에 가려 달님이 아직 나오지를 않았다. 온통 주위가 깜깜했다. 헨젤이 그레텔을 달래며 말했다. 그레텔, 조금만 기다려. 구름이 걷히고 달이 환하게 뜨면 내가 뿌려놓은 빵부스러기들이 길을 알려줄 거야. 얼마가 지나자 구름이 걷히더니 새하얀 보름달이 숲속을 환하게 비추었다. 헨젤은 누이 동생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집으로 안내해 줄 구원의 빵 조각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만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숲에 사는 굶주린 벌레와 새들이 빵 조각을 흔적도 없이 먹어 치워버린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갈 표식이 사라져버렸다. 헨젤은 매우 난감했으나 그레텔을 달래기 위해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그레텔. 기억을 따라 걷다 보면 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오누이는 끝내 길을 찾지 못했다. 숲속은 너무 복잡했고 또 깊었다. 한평생을 숲에서 지낸 나무꾼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절대 숲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두 오누이는 날이 새일 때까지 계속 걸었음에도 집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오누이는 완벽하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이들은 점점 지쳐갔다. 무려 이틀을 쉬지 않고 걸은 데다가 먹은 것이라곤 덜 익은 산딸기 몇 알이 전부였다. 추위와 배고픔과 피로로 지칠 대로 지친 아이들은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다. 이제 이 불쌍한 오누이는 곧 다가올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너무도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눈부시게 하얀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하는 것이 보였다. 헨젤과 그레텔은 마지막 힘을 다해 하얀 새가 있는 곳을 향해 걸었다. 그러자 새는 그들을 어디론가로 인도하는 듯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옮겨다니며 아름답게 노래했다. 오누이가 가까이 다가가자 새는 다시 한번 저 멀리로 날아갔다. 새가 날아간 방향을 바라본 아이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들의 눈앞에 벼랑간 과자로 만든 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과자로 만든 집은 저 멀리서도 아주 달콤한 향기를 뿜어대었다. 집의 지붕은 하얗게 설탕가루를 뿌린 푹신한 머랭 과자로 만들어져 있었고 창문은 과일 향기가 나는 반짝이는 커다란 사탕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집의 벽은 잘 구운 비스킷 벽돌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벽돌과 벽돌은 달콤한 카라멜로 단단하게 붙어 있었다. 현관의 손잡이는 하얗고 빨간색이 교차한 지팡이 모양의 맞대 사탕이었고 현관에는 타일 대신 단단한 오트밀 쿠키가 깔려 있었다. 두 오누이는 잔뜩 신이 나 환호성을 지르며 집을 향해 달렸다. 우와 세상에, 그레텔 저것 좀 봐. 과자야, 과자로 만든 집이 있어. 과자로 만든 집에 도착한 헨젤은 손을 높이 뻗어 지붕 한 조각을 뚝 떼어냈고 그레텔은 창문을 한쪽 떼어내 입에 물었다. 과자로 만든 집은 너무도 달콤하고 맛있었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과자를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집안에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금야금 사각사각 어디선가 쥐소리가 나는군. 내 집을 갉아먹는 게 누구지? 그러자 오누이가 대답했다. 저희는 바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정신을 팔고 과자를 먹어 치웠다. 오랫동안 굶주림과 피로에 지쳤던 아이들은 입안에 과자를 우겨 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대문이 열리더니 달팽이처럼 등에 잔뜩 굽은 늙은 할머니가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 나왔다. 헨젤과 그레텔은 흉측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와 비스켓을 떨어뜨렸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더니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 정말 어여쁘게 생긴 아이들이로구나. 놀랄 것 없단다, 얘들아.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래?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않아. 이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들이 집 안에 잔뜩 있단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아이들은 부엌에 들어가 커다랗고 아름다운 마호가니 식탁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포크와 나이프와 스푼이 마치 오누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었다. 마녀는
오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었다. 고소하고 신선한 우유와 버터를 잔뜩 바른 푹신한 팬케이크, 따뜻한 감자 스프와 향긋하고 바삭한 사과파이가 먹음직스럽게 식탁에 차려져 있었다. 가난한 두 오누이는 이렇게 맛있고 호화스러운 음식은 처음 먹어보았다. 세상에 너무 맛있어요. 그레텔, 이것 좀 먹어봐. 정말 맛있어. 오누이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흡족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음껏 먹어라. 침대에 머리를 대기만 해도 잠에 푹 빠지도록 말이야. 아이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자 할머니는 아이들을 침대로 안내했다. 하얗고 뽀송한 시트가 깔린 푹신한 침대가 2개 준비되어 있었다. 얘들아, 많이 피곤했지? 여기가 너희 방이야. 편하게 누워서 잠을 좀 자거라. 아이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함을 느꼈다. 할머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공손히 감사 인사를 하고 침대 위에 올랐다. 이불은 마치 구름같이 포근했다. 그동안 숲을 헤매느라 너무 힘들었고 배도 잔뜩 불렀기 때문에 아이들은 눕자마자 스르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이들이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자 할머니는 음흉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녀석들 참 맛있게도 생겼구나. 너희들은 이제 내 밥이야. 이 집에서 절대 도망가지 못해. 그렇다. 이 할머니는 사실 아이들을 잡아먹는 포악하고 못된 마녀였던 것이다. 마녀는 곤히 잠들어 있는 헨젤을 안아 올렸다. 헨젤은 너무도 깊게 잠이 들어서 마녀가 안아 올린 것도 몰랐다. 장밋빛으로 물든 헨젤의 부드러운 뺨을 보고 마녀는 입맛을 다셨다. 마녀는 헨젤을 창고로 데려가 두꺼운 쇠로 만든 우리 안으로 밀어 넣었다. 차가운 쇠창살이 몸에 닿자 헨젤은 부스스 잠에서 깨어났다. 이윽고 차가운 우리 속에 갇힌 것을 알고 발버둥을 쳤으나 이미 우리는 자물쇠로 굳게 잠긴 후였다. 마녀는 헨젤을 단단히 가두고는 곧장 그레텔이 곤히 자고 있는 침실로 향했다. 그리고 흉폭하게 소리를 질렀다. 일어나 이 게으른 것아. 어서 물을 기러 와야지. 음식을 만들어라. 네 오빠가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라야 내가 맛있게 잡아먹을 것이 아니냐. 그레텔은 깜짝 놀라며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옆 침대에서 자고 있어야 할 오빠 헨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놀란 그레텔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녀가 옆에서 지팡이를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하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물을 길러 나갔다. 그리하여 헨젤은 우리에 갇힌 채 매일매일 동생 그레텔이 만들어준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마녀는 아침마다 헨젤이 갇혀있는 조그마한 우리로 달려갔다. 자, 꼬맹아, 어디 손가락을 한번 내밀어봐라. 얼마나 살이 올랐는지 한번 만져보자꾸나. 헨젤은 자신을 살찌워 잡아먹겠다는
마녀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위에 떨어져 있는 작은 뼈다귀 하나를 내밀었다. 마녀는 헨젤이 내민 뼈다귀를 이리저리 더듬었다. 마녀는 원래 눈이 나빠 사물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만지고 있는 그 앙상한 뼈다귀가 헨젤의 손가락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어쩜 이리 뼈만 남을 수 있단 말인가? 무려 한 달 동안이나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헨젤의 손가락이 뼈만 남아있자 마녀는 몹시 당황스러웠다. 이 녀석은 살이 오르지 않는군. 그렇다면 어차피 더 기다려도 똑같을 테지.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할지 뭐야. 얼른 잡아먹어야겠어. 다음 날 아침 마녀는 그레텔에게 깨끗한 물을 길어오도록 시켰다. 그레텔이 깨끗한 샘물을 가득 길어오자 마녀는 기다랗고 뾰족한 손톱으로 그레텔의 등을 꼭꼭 찌르며 그녀를 화덕 앞으로 내몰았다. 그레텔이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화덕 앞에 서자 마녀가 말했다. 자, 그레텔, 화덕 안으로 들어가서 온도가 적당한지 한번 살펴보아라. 온도가 적당해야 빵을 맛있게 구울 수 있으니까 말이다. 마녀는 그레텔이 화덕 안으로 들어가면 재빨리 문을 닫아서 그레텔을 통째로 구워버릴 속셈이었다. 그러나 영리한 그레텔은 마녀의 음흉한 속셈을 바로 알아챘다. 그래서 시치미를 뚝 떼고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떻게 화덕 안으로 들어가란 말씀이세요? 그러자 마녀가 혀를 끌끌 차며 대답했다. 세상에, 넌 정말 멍청한 계집아이로구나. 자, 내가 시범을 보일 테니 잘 보거라. 마녀는 다리를 절룩절룩거리며 화덕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그레텔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모든 힘을 쥐어짜내 마녀를 화덕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재빨리 화덕의 문을 닫고 걸쇠를 걸어 잠궜다. 화덕 안으로 떨어진 마녀는 안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으나 문은 이미 단단히 닫힌 후였다. 마녀는 무시무시한 비명을 질러대었다. 그레텔은 두 귀를 꼭 막았다. 그리고 잠시 후 화덕 안은 조용해졌다. 아이를 잡아먹는 고약한 마녀는 jet꾀에 빠져 화덕 속에서 산채로 타 죽게 된 것이다. 그레텔은 마녀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얼른 마녀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마녀의 서랍에서 찾은 열쇠로 헨젤을 우리에서 꺼내주며 말했다. 오빠, 마녀가 죽었어. 이제 우리는 안전해. 헨젤은 마치 새장에서 탈출한 한 마리의 새처럼 가볍게 우리에서 뛰어나왔다. 헨젤과 그레텔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뱅글뱅글 돌았다. 한참을 기뻐하던 두 오누이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밖으로 나왔다. 그때 갑자기 그레텔은 마녀의 집에서 온갖 진귀한 보물들을 본 기억이 떠올랐다. 오빠, 마녀의 방에 보물들이 한가득 있었어. 그러자 헨젤이 말했다. 이제 마녀는 죽고 없으니 우리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보자. 헨젤과 그레텔은 이미 죽은 마녀가 만에 하나라도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화덕문이 단단히 잠긴 것을 확인한 후 마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온갖 진귀한 보석들이 가득했다. 고약한 마녀는 굉장한 보물 수집가였던 것이다. 오빠, 이것 좀 봐. 진주가 내 주먹만 해. 흰 자갈보다 진주가 훨씬 더 아름답다. 헨젤은 자신의 주머니에 주먹만한 진주를 넣기 시작했다. 길을 표시하기 위한 흰 자갈로 불룩했던 헨젤의 주머니는 이제 영롱하게 빛나는 커다란 진주로 가득 채워졌다. 그레텔은 자신의 낡은 앞치마 주머니에 반짝이는 루비, 사파이어와 황금빛 금화를 가득 담았다. 보물을 잔뜩 챙긴 헨젤이 그레텔에게 말했다. 이제 슬슬 떠나는 게 좋겠어. 해가 지기 전에 말이야. 두 오누이는 과자집을 나서 숲속을 걷기 시작했다. 한참을 무작정 걷다 보니 커다란 강물이 나왔다. 물이 너무 깊고 속도가 너무 빨라서 도무지 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 그때 저 멀리에서 강의를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커다랗고 하얀 백조가 보였다. 그레텔이 백조를 향해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백조야, 어여쁜 하얀 백조야, 우리를 좀 도와주겠니? 오빠와 나는 지금 너의 도움이 필요해. 물이 너무 깊어서 강을 건널 수가 없어. 우리가 강을 건너게 도와주겠니? 그 소리를 들은 하얀 백조는 곧장 오누이에게 달려왔다. 친절한 하얀 백조는 오누이를 보며 자신의 등에 올라타라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백조는 오누이가 한 번에 타기에는 너무 버거웠기 때문에 각자 한 명씩 따로 강을 건넜다. 두 오누이는 무사히 강을 건넌 후 친절한 백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백조도 우아하게 날갯짓을 하며 두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다. 두 남매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점점 더 낯익은 풍경들이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오빠, 집에 다 와가는 것 같아. 익숙한 풍경이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여기 오르막길만 오르면 우리 집이 보일 것 같아. 그리고 정말 헨젤의 말처럼 오르막을 오르자 저 멀리에 익숙한 모습의 작은 나무집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집을 발견한 헨젤과 그레텔은 그때부터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며 달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은 나무꾼은 헐레벌떡 집에서 뛰쳐나왔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숲속에 버려두고 온 다음 날부터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오누이가 집을 비운 시간 동안 못된 새엄마는 영양실조로 병들어 죽고 없었다. 나무꾼만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쓸쓸하게 아이들을 그리며 살고 있었던 것이다. 헨젤과 그레텔은 아버지 품에 와락 안겼다. 세 가족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나무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너희와 떨어지지 않으마. 그 말을 들은 그레텔은 앞치마에서 반짝이는 보석들을 꺼내 나무꾼에게 건네주었다. 아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로 먹을 것을 살 수 있어요. 그러자 헨젤도 주머니 안에서 주먹만한 진주들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맞아요, 아빠.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이제
가족들을 괴롭히던 배고픔도, 새엄마도, 못된 마녀도 모두 사라졌다. 그 후로 나무꾼과 오누이는 서로를 아껴주며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자장가를 들려드릴게요. 평소보다 차분하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관찰하면서 음악 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 사이 깊은 잠으로 빠져들 거예요.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세요.
you